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수 멘토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고려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지금 현재 이 단기적으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단기적 지지 라인하고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 조금은 이제 명확하게 좀 확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워낙 이 제약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테마성 호재나 악재에 의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실적 관련된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. 그리고 이 배당 관련된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서 향후에 이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?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매출에 관련된 실적이었죠. 지난달 말에 2월 27일에 올라왔던 공시였습니다. 이 당해 사업 연도가 여러분 여기서 23년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. 직전 사업 연도가 당연히 22년도겠죠.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요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. 우선 좀 보시면 단위가 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. 22년도 매출액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 799억 원, 그러니까 약 800억 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23년도 연간 매출액은 813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요거의 증감 비율로 환산을 해보면 1.7% 좀 미약하게나마 그래도 상승을 해줬으면 증가한 거죠. 영업이익 측면을 한번 좀 보시면요. 22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143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었습니다. 근데 23년도 들어오면서 18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해줬죠. 그래서 무려 증감 비율은 25%가 넘어가는 요 정도를 증가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단기 순이익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22년도 이 직전 사업연도의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이 연간 단기 순이익이 118억 원 정도 규모였어요. 근데 23년도 단기 순이익 보시면요. 이게 뭐 숫자는 일단 무의미합니다.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.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.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. 이 증감 비율도 사실 무의미하죠. 그래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좀 감소를 한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, 요거에 대한 이유가 요 밑에 나옵니다. 이 기업에서 지금 현재 밝히고 있는 공시를 한 이유,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.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한 원인,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법인세 등 추징으로 인해서 기타 비용과 법인세가 증가해서 적자로 전환을 했다. 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무래도 이 재무제표에 이게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적자로 전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제가 요거 관련해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. 요 기사를 한번 좀 보시면요. CNS 강자 고려제약 품목 퇴출과 추징으로 200억 원 정도 손실을 봤다. 지난해 4월 17일에 올라왔던 거론한 기사입니다.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CNS, 아마 이 고려제약의 주주님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. 이 중추신경계 치료제죠. CNS가 이 부분에 좀 이 고려제약이 굉장히 좀 강세죠. 이 중추신경계와 치매 치료제, 이렇게 해서 중추신경계와 치매 요 두 가지 요 정도 이 테마에서 고려제약이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거에 여러분 이미 지난해 4월 17일에 올라왔던 이슈니까 이 관련된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게요. 그냥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200억 원 정도 손실이 되면서 이 실적에 있어서 이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 좋지 못한 이런 실적을 발표가 됐다. 이렇게 좀 보시고, 그 다음 번으로 보실 게 이겁니다. 마찬가지로 2월 27일 날 올라왔던 공시이고요. 요거는 배당 결정이 됐다는 공시예요. 배당의 구분은요, 결산 배당의 방식이고요. 한 주당 배당금이 15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요거를 이 시가로 좀 환산해서 배당률을 100분위로 한번 좀 이렇게 해보면요, 2.12%에 해당하는 2.12%에 해당하는 배당입니다. 그렇게 뭐 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하죠. 보통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도 태반이지만 배당을 하더라도 거의 뭐 0.5%에서
뭐 2%뭐 요 정도 규모에서 배당을 좀 책정하는 기업들도 다반사죠. 근데 2% 넘어서 그래도 2.12%의 배당을 결정한 거면 뭐 그렇게 뭐 너무 짜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나 모르고 계셨던 우리 주주님들 계시면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 나눠볼게요.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보시면요. 23년도 5월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. 이때까지 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해주다가 이렇게 해서 지난해 말부터 이 좀 스텝업을 했거든요. 박스권이 한 단계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죠. 이렇게 놀아주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좀 이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 뭐 단기적인 지지라인이나 뭐 저항대 라인 자체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. 그래도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. 대충 이 차트의 히스토리를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너무 과거 차트부터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23년도 중반부터 지금까지 차트 보고 있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, 자, 이 부분 때 이때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지금 이 우리가 놓고 보고 있는 이 차트 안에서 가장 많은 수급이 들어왔던 때였어요. 이때 여러분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? 아니요. 호재가 있었냐? 요건 세모입니다. 세모입니다. 악재가 있었냐? 당연히 아니겠죠. 자,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이때까지만 해도, 지난해 이 7월달, 6, 7, 8, 이때까지만 해도, 대한민국 이 국내 증시 안에선 2차 전지 관련 테마에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좀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. 근데, 7월달을 좀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가 훅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들어가 있던 이 자금들이 이렇게 좀 이제 다시 분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굳이 이 제약 관련 이 테마도 가만히 이제 있었고 뭐 이슈가 있거나 뭐 호재가 있거나 악재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었어도 이 수급 재분배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막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. 이때 기점을 해서.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큰 재료가 하나 붙어요. 이건 호재입니다. 호재 재료가 하나 붙어요. 이 고려 제약에 관련된, 여러분이 고려 제약이 치매와 중추신경계 관련해서 좀 그래도 일가견이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치매 관련된 호재가 있었습니다. 직접적인 호재는 아니었어요. 고려 제약만큼 이 치매 관련해서 유명한 여러분 메디프론이라는 제약회사도 있죠. 이 메디프론이 이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. 퀀타 매트릭스라는 협력회사가 있는데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 보조 키트로 알츠 플러스라는 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의료기술심사를 신청을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이 메디프론 상한가 같거든요. 그래서 이 같은 치매 관련 테마로 엮여있는 고려제약에도 엄청나게 이때 많은 좀 수급이 들어왔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이후로 이 치매 관련해서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이 박스권을 스텝업을 이렇게 이뤄 주었죠.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재료들이 좀 소멸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실적 자체가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 박스권 하단부 깨고 지금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 흐름입니다. 좀 보시면요. 이 수급 자체가 지금 여러분 그냥 거의 말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있어야 제가 차트 분석을 하는 게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, 수급이 많이 이렇게 말라 있을 때 차트 분석을 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. 근데 그래도 제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굉장히 단기적인 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이렇게 좀 놓고 보겠습니다. 지금 가장 최근에 이때 여기서 이 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았고요. 이때도 여기서 좀 지지를 받았고요. 그래서 6,440원 라인입니다. 6,440원 요 근처에선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가장 최근에 이런 흔적들이 있어서 여기서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좀 얄팍하게나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좀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온다면 보시면 이때랑 또
이때랑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죠. 6,260원입니다. 6,260원.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. 근데 만약에 반대로 다시 한번 좀 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뭐 이슈, 뭐 호재로 인해서 좀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주가가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지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좀 저항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렇게 좀 미시적으로 당겨서 보시면 지금 이 노란색 선인 21선에서 좀 저항 맞고 있습니다. 여기서 지금 계속 이 보합권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이 11선, 이 파란 색깔 선 11선에서 이렇게 지금 또 지금 단기적인 좀 지지를 받고 있다. 기술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와야 저도 좀 보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수급이 말라 있으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100%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. 이 241선 라인, 검은 색깔 라인이 241선 라인인데 이때도 이 241선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대를 받았고 이때도 여러분 241선 돌파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. 이때도 그렇죠. 그래서 이 241선 쭉 따라오면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아마 이 241선 근처에서 저항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. 약 6,760원 요 정도 라인이에요. 여기 근처에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러한 좀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100% 저의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. 그냥 우리 여러분은 그냥 저런 견해도 있구나라고 정도만 참고만 해주시고요. 투자 판단하실 때 좀 근거 마련하실 때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자 말씀을 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렇게 고려제약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고요.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이 고려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희 대기업 채널 놀러 오셔서 그 다른 해당 종목 검색하시면 분명히 그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채널도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